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만도 풋누스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만도 풋누스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자면 이쁘고 비싼 쓰레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소 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하죠. 확실히 이 제품은 이쁘긴 이쁩니다. 하지만 가격도 비싸죠. 그래서 이쁘고 비싼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쓰레기라는 표현이 다소 좀 비난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제품은 어차피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도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그 요인 자체가 자전거의 기본적인 기능 자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요, 디자인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쁩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만도 풋누스는요, 풋누스와 만도 플러스 IM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정말 미쳤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요, 만도 2세대 전기자전거 가격 대폭이나 라고 되어 있죠. 2015년 기사고요. 1세대 모델이 447만 7천 원의 고가 모델이라면 2세대 모델인 만도 푸누스 IM은 286만 원으로 가격을 대폭 내린 보급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죠. 286만 원이 보급형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자전거 시장의 테슬라가 되겠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테슬라만 하더라도 모델 S와 X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수익을 얻지 못했어요. 보급형 모델인 모델 3가 제대로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판매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얘는 보급형이 286만 원, 거의 300만 원이에요. 대폭 내렸다고 하지만 보급형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싼 가격이죠. 다시 돌아와서 만두 풋누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출시 가격은 거의 450만 원 정도였고요. 초프리미엄 시장을 노린 것이죠. 특히나 이것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여기 이분 마크 샌더스입니다. 마크 샌더스는 스트라이다 자전거 디자이너로 더 유명하죠. 물론 이 디자이너의 제품인 만도 푸누스는 정말 디자인으로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전거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앞뒤에는 이렇게 20인치 휠을 장착을 했고요. 스포크가 5개로 이루어진 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한쪽만 축이 이렇게 되어 있고 휠 좌우측을 잡아주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쪽 축을 잡아주는 핀의 강성이 굉장히 강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물바지라고 하는 것도 보이고요. 여기는 폴딩 레버, 그리고 안장, 여기 핸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매우 깔끔하죠. 그리고 모터는 여기 허브 타입으로 뒤쪽 휠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신기한 점은 체인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벨 기어나 다른 기어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여기에서 페달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발전기죠. 이 발전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가 이쪽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르막길에서도 스스로 변환을 하는 기어를 소개하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디자인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인치의 미니벨로 타입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폴딩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만도는 기존의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들을 자전거에 접목시켜서 만도 푸누스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핸들을 보시면 HMI가 있고 2.4인치 탈착식 컬러 LCD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폴딩 레버 ECU, 이게 이제 자동차 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제어 장치라고 되어 있고요. 알터네이터 레귤레이터, 페달링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고, 내장형 리튬이온 배터리, 마지막으로 자동 전자변속기를 포함된 모터입니다. 특이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프레임은 알루미늄 합금, 여기 포크는 싱글 카본, 주행거리는 스로틀링을 했을 때는 30km, 페달링을 같이 겸했을 때는 45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모터 출력은 250W고요. 배터리는
내장형으로 36V 8.2A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25km/h에서 커팅이 되고요. 휠은 20인치, 중량은 22.7kg입니다. 우선 이 제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만도 푸누스 IM이라고 하는 보급형도 나왔지만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전기 자전거는 어쨌든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더라도 작동이 돼야 되는 게 자전거겠죠. 하지만 이 자전거는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은 언덕길에서는 무조건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페달링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전기가 평지뿐만이 아니라 언덕에서는 더욱 많은 전기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뽑아낼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페달을 돌리는 동력을 그대로 뒷바퀴로 전달해 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것이 낫지, 이것을 다시 전기로 변환해서 그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작동시켜서 운행을 한다는 방식이 가격에 의해서 실패한 두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요. 이것보다 약 150만원 정도나 더 싼, 그렇게 해서 280만원 정도 되었던 만도 푸누스 IM, 네, 보급형 모델이죠. 280만원짜리 보급형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급형 모델이다 보니까 이 포크가 싱글 타입은 아니죠. 기존의 자전거와 동일하게 더블 포크죠. 그리고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폴딩 레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폴딩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가 완전히 내장형이었는데 탈착이 가능하도록 배터리 타입을 바꿨습니다. 그 외에는 기존에 마크 샌더스가 디자인했던 것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블랙 카본 패턴, 브룩스 에디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었지만 사실상 이 자전거 자체가 자전거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비싸고 이쁜 쓰레기가 된 겁니다. 어째서인지 모르겠는데 만도 푸누스 IM 이 모델은 보급형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은 똑같은데 페달링이 60km예요. 페달링에서 나오는 주행거리가 60km나 된다는 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기존에와 달랐던 탈착식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이슈는 동일하고 충전용 알터네이터와 레귤레이터, 자동 출력 제어 장치는 동일합니다. 달라진 건 폴딩 레버가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싱글 타입이 아닌 포크, 그리고 게다가 알루미늄이죠. 기존에는 카본 타입이었고, 그리고 탈착식 리튬이온으로 바꿨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시 이 모델은 드라마 PPL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홍보를 하였는데요.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프리미엄 시장을 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프리미엄이라고 보기에는 성능이라던가 기본적인 자전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이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바이크 북에서도 표지나 혹은 이 제품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고 마크 샌더스라고 하는 디자이너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이지 이 자전거가 정말 전기 자전거에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 자전거 만도 푸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만도 푸누스와 만도 푸누스 IM은 모두 단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에서는 그나마 액세서리 정도는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쇼핑몰도 얼마나 오래 갈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제품이 이렇게 팔리지가 않는데 이 배터리는 얼마나 오래된 배터리들을 재고로 갖고 있을까요?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도푸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